축산, 검협전. 70화. 정체불명의 실력자. 뱀을 찢어 죽이고 산을 움직이며 거지가 나타나고 술을 가득 채우고 성찬을 내놓아 모두를 대접하네. 득에 양양하던 요괴강은 사기가 크게 꺾였고 법원은 옥청이 나타나자 분한 마음에 이를 갈면서도 아미파 실력자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몰라 불안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뻔뻔하게 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대가장 광장에 가까워질 즈음 기다리고 있던 대형욱과 허초가 예의를 갖추어 여가장 사람들을 맞이한 후 대청으로 안내했다. 동원기와 대가장 조력자는 대부분 대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곧이어 밖에서 경계를 서던 검선들도 돌아왔다. 아미파 실력자가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서야 한시름 놓인 법원이 환하게 웃으며 동원기, 옥청 등과 인사를 나누었다. 백기와 대형옥, 여운명과 가군박이 나서서 자기 편 손님들을 소개한 뒤 양편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대가장 쪽 첫 번째 탁자에 동원기, 철사, 옥청, 조심원, 황연급, 백기, 능조가, 두 번째 탁자에 우순농, 황인유, 목계, 대영욱, 유윤중, 허초, 장기가 앉았다. 세 번째 탁자에는 함해, 최기, 오문기, 주경훈, 장유청, 능운봉, 대상영 등 여엽 7명이 자리를 잡았다. 일이 있어 밖에 나가 있는 악대붕, 황인용, 임추수를 제외한 대가장의 주요 인물이 모두 모였다. 여가장 쪽은 첫 번째 탁자에 법원, 요괴강, 진장태, 나구, 여헌명, 과군박, 화산파의 공령자가 자리하고 두 번째 탁자에 화산파의 조비, 옥차곡, 모태, 울지원, 유연랑, 소방삭 신투 오소, 설망이 앉았다. 세 번째, 네 번째 탁자에는 천하의 악명 높은 도적 13명이 자리했다. 이중 유연랑의 먼 친척인 분모란 천운년자 유웅기, 오화봉 최찬수, 위진공군 일지화 왕호가는 복건 무이산에 본거지를 둔 유명한 해적이다. 오화표 허룡, 화화도인 요소수, 가드타 요원 등 악명 높은 사천 도적들, 통상협의 악장년 위칠과 수타 위팔, 이외에 독패천동 이진천, 혼원석 장옥, 팔수전 엄몽생, 회도추명 소무, 장강수호 사마수 등은 모두 눈 하나 깜짝 않고 살인을 저지르는 악당이다. 이들 중에는 대가장 사람과 일면식이 있는 이도 있었다. 대가장 대청은 7칸으로 규모가 제법 컸다. 여가장의 참석 인원이 적지 않으리라 예상해 다른 가구를 모두 치우고 대형 탁자 8개를 두 줄로 나란히 배치해 두 마을 손님들이 마주 보고 앉도록 하였다. 두 마을 손님이 탁자 7개를 채우자 백기가 남은 1개를 치우려는데 마침 악대붕, 황인용, 임추수가 방금 도착한 두 손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 뒤로 조금 전 뱀을 죽인 거지가 따라 들어와 조용히 인사를 하고는 자리에 앉아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었다. 악대붕, 황인용, 임추수는 거지와 같은 탁자에 앉았지만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법원은 거지도 대가장이 부른 조력자인가 싶었지만 대단치 않아 보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머지 사람들도 악대붕 등과 같이 들어와 같은 탁자에 앉으니 그저 그들의 지인으로 여겼다. 그러나 사파와 정파를 두루 경험하며 강호에서 많은 견문을 쌓은 옥청은 거지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보았다. 앞서 어신동 앞에서 요괴강과 법수를 겨룰 때 살짝 힘을 붙인다 싶었는데 갑자기 자줏빛이 번쩍하더니 요괴강과 자신의 법술이 동시에 깨졌다. 그대로 산봉우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드러내 피하라고 소리쳤던 것이다. 그 순간 느닷없이 나타난 웬거지가 이산축제 도법으로 사람들을 쭉 밀어냈다. 놀라운 실력에 감탄하며 인사를 나누려 했으나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아무래도 괴교와 능원인 것 같아. 오랫동안 전혀 소식이 들리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이 자리에 나타나다니. 대단한 실력자이나 문파를 가리지 않고 본인이 내키는 대로 참견한다고 하던데
만약 여가장에 조력자로 온 것이라면 정말 큰일인데. 옥청은 대청의 자리를 잡은 후 일단 곁에 있는 동원기에게만 귀뜸했다. 두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할 때 그 거지가 악대봉, 황인용, 임추수를 따라 들어와 그들과 같은 탁자에 앉았다. 만약 괴교화가 대가장을 도우러 왔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동원기가 거지를 주시하던 중 눈이 마주치자 그 눈빛을 읽으려 애썼다. 독특한 성정을 가진 것이 분명하니 괜히 아는 척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하였다. 한편 함해, 최기, 오문기, 주경우는 조금 전 어신동 앞에서 본 거지를 단박에 알아보았다. 처음에는 불청객인 줄 알았으나 동원기와 옥청이 얼굴에 화색이 돌자 조력자임을 알고 잠자코 있었다. 사실 거지의 등장에 가장 애가 타는 사람은 백기였다. 갑자기 사라졌던 거지에게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저기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이라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고 그저 악대봉, 황인영, 임추수와 함께 들어왔으니 그들이 초대한 지인이려니 생각했다. 한데 다시 생각해보니 연회를 마련한 주인으로서 처음 만난 손님의 이름을 묻지 않는 것도 큰 신뢰가 아닌가? 이렇게 망설이는 중에 낯선 음성이 들려왔다. 곧 대결이 시작될 터이니 나한테 신경 쓸 것 없네. 난 절대 공짜밥 먹는 사람이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작은 음성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렸다. 깜짝 놀라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으나 다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시 거지를 돌아보는데 그가 백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즈음 다영욱과 허초가 모든 손님의 술잔을 채우고 돌아와 자리에 앉아 동원기가 법원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 대결은 백대협, 대장주, 허소엽이 진장주와 유공자의 오해를 풀어보려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세 사람은 본래 좋은 뜻이었으나 의도치 않은 실수로 오해가 더해져 양측의 원한이 더 깊어졌지요. 원래는 세 사람이 진가장에 가서 가르침을 청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날짜가 임박하여 백대협이 약조를 확인할 겸 서신을 보냈다가 진장주가 사정이 있어 여가장에서 지낸다는 것을 알았지요. 하여 장소를 바꾸어 대가장으로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대가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이웃끼리 싸우는 것을 바라지 않고 혹여 진장주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몇몇 사람의 오해 때문에 두 마을 전체가 죽기 살기로 싸워 많은 사람이 다치는 일은 바라지 않습니다. 진장주가 여장주를 비롯해 여러 검선을 청한 것이나 빈도와 여러 벗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나 다 같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대결에 앞서 빈도가 연장자로서 특별히 화해를 권하고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두 마을이 화해하여 부디 애꿎은 마을 사람들까지 원한을 맺지 않도록 하시지요. 진장주와 대장주를 비롯해 모두 오랜 이웃인데 어찌 이처럼 사소한 일로 무기를 들고 다투려 하십니까? 진장주가 이 뜻을 받아들여 묵은 감정을 버리고 화해하겠다면 빈도가 세 사람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이렇게 하지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강호의 이름난 고수이나 각자 재주와 기량이 다를 것인데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대결하면 필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백대협이 광장에 비무대를 세우고 그 뒤에 여러분이 앉을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늘 대결의 당사자는 진가장과 대가장입니다만 이렇게 모였으니 먼저 연회를 즐기고 비무를 통해 시비를 가리도록 하지요. 초청을 받아온 사람도 원한다면 각자 무예, 검술, 도법에 맞는 상대와 실력을 겨루어도 좋습니다. 빈도 또한 이 기회의 견문을 넓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법원이 호탕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허허허. 동선사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 일전에 능시주가 여식의 배필로 두 사람을 저울질한 것이나 진장주가 빈승의 제자 나구와 함께 찾아가 이치를 따질 때 유공자와 함께 손을 쓴 것. 그리고 대가장의 세 사람이 끼어들어 머릿수로 밀어붙인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지요. 나중에 백대협이 멋대로 2월 초사흘에 대결하자고 한 것은 강호에 흔히 있는 일이니 그렇다 칩시다. 한데
여가장은 대가장과 어신동을 사이에 둔 이웃사촌으로 아무 원한 관계가 없거늘 어찌하여 수차례 사람을 보내 염탐을 하셨소? 그 때문에 여장주가 이 대결에 참여하게 된 것이지요. 이번 일은 어차피 말로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습니다. 마침 대가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니 두렵지 않은 자는 비무대에 오를 것이고 두려운 자는 오르지 않겠지요. 빈승도 동선사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아닙니다. 동선사가 대가장을 도우러 온 것을 알고 진장주와 여장주가 아미파를 상대할 생각에 시름이 깊었는데 마침 이곳을 지나던 빈승에게 나서달라고 부탁한 것이지요. 그동안 기파가 고강한 검수를 내세워 곳곳에서 약자를 핍박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오? 하여 일전의 패배로 스스로 적수가 되지 못함을 알지만 불의를 두고 볼 수 없어 이번 일에 관여하게 되었지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쓸데없는 말은 집어치우고 동선사 제안대로 합시다. 먼저 무예를 겨루고 검술과 도법을 차례로 겨루는 것이 좋겠군요. 그리고 당사자와 손님을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빈승과 이쪽 사람들은 모두 객이고 동선사와 대가장 사람들은 모두 주인이지요. 무술과 법술 실력이 맞는 사람끼리 비무대에 올라 1대1로 겨루도록 합시다. 그래야 검술과 도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이 암계에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테니. 동선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 그렇다면 더는 말할 필요가 없겠군요. 그럼 가르침을 청하겠습니다. 그러자 대가장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한 입으로 청이라고 외쳤다. 곧이어 법원과 여가장 무리도 일어나 광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동원기와 법원 모두 검술을 못하는 사람이 다칠까 걱정이었는데 대결 방식에 합의를 하고 마음이 놓였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